네, 김갑수의 출발시 아침 2부 순서입니다.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례 없는 안개 속 판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이 무소속 안철수 후보 출마 선언 후에 이 박문환 3자 대결 구도 형성됐고요. 여론조사 결과 보면 이 3자 대결 시 항상 박근혜 후보가 선두를 지키는 상황. 자, 이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2, 3위로 주로 안철수 후보가 2위를 많이 합니다만 갈수록 엎치락 뒤치락하는 판세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이 사회적 여론 압박이 계속 있는데 결과가 어떨지는 누구도 지금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오늘 파워 인터뷰 민주통합당 우상호 공보단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핫 이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NLL 발언인데요. 원세훈 네. 국정원장이 국감장에서 대화록 존재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런데 제 질문 요지는 이겁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의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NLL은 정치 문제 아니고 국가 안위에 대한 문제다. 그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답을 못하는 야당에게 어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확실하게 답을 못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건 뭐 전형적인 낡은 색깔론 공세입니다. 지금 처음에 정문원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각종 자료나 또 현재 여권 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했다고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러난 거죠? 첫째로는요. 예. 현재 18대 국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했었고 당시 정상회담 당시 국방장관 했던 김장수 장관이 예.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NLL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를 물리치고 NLL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지켰다고 분명히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장관이 확인을 해줬고요. 예. 두 번째 정문원 의원이 말한 그런 비밀 대화나 비밀 회담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왜냐하면 공식적인 정상회담은 지켰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것은 통일부 장관이나 혹은 국정원장이나 당시에 회담에 참여했던 수많은 관계자들이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 단독 회담은 없었다. 예. 다 배석자가 있는 회담 딱 두 번 했다. 이건 다 확인이 됐으므로 네. 정문원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식의 비밀 대화록이나 비밀 회담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황상 그리고 그 이후에 NLL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추진하던 우리 정부와 북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북한은 NLL 이남까지 공동어로구역을 하자고 했고 우리는 NLL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NLL을 포기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라면 NLL 이남까지 포함하는 공동어로구역이 합의가 됐어야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근거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고인을 명예훼손하고 이 문제에 연관되어 있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사실을 날조해서 정치 공세하는 것은 낡은 구태 정치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면 NLL 대신 공동 어로 구역을 설정하면 저 연평도까지 북한 배가 와서 조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건가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NLL 이남까지 공동 어로역을 만들자고 했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안 된다. NLL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으로 등거리 등면적으로 남북의 배가 같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거죠. 만약에 그때 합의했다면 지금 그 어로구역이 설정돼서 고깃배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NLL 이남까지 북한이 배가 오게 만들었다는 말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파기를 지시했다고 하는 대화록하고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이 어제 이 국정원에 존재한다고 하는 이 대화록은 동일한 겁니까? 새로운 게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대화록은 국가기록보존소와 국정원에 한 번씩 있다.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예.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아니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폐기를 주장했다고 하는 그것은 대화록이 아니고요. 국가기록보존소로 넘기는 청와대의 전체 문서의 목록인데 예. 그 목록은 국가기록보존소에 목록째 가 있습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수인계하는 문서의 목록에 그 목록을 뺀 것은
국가기록 보존소로 넘기는 기록의 그 목록조차가 다 비밀로 분류됩니다. 예. 그러니까 비밀로 분류된 목록조차 넘길 수가 없어서 그 목록 자체를 국가기록 보존소는 보냈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줘야 할 그 인수인계하는 기록의 목록에서만 그것이 없어진 것이죠. 그것은 예. 기록을 말소하려고 못 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자체 목록 자체가 국가기밀로 분류된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수인계하는 문서에서는 목록을 뺀 거고요. 저쪽 예. 어디입니까? 국가기록 보존소로 보낸 것에는 목록과 내용이 다 있는 그대로 넘겨져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게 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좀 제발 좀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잘못된 정치는 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통합당 우상호 공보단장과 인터뷰 중입니다. NLL 관련 발언은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점점 어쩌면 피로 증세가 생겨날지도 모르겠는데 이 야권의 단일화 관련 논의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무슨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뭐 물밑 접촉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좀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측이 워낙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소극적이어서 예. 지금 시점에서는 안 된다. 시기상조가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좀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노력해서 후보 단일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들 시점을 11월 중순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11월 네. 중순에 뭔가 본격적인 분수령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겠냐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11월 중순에 후보 단일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예. 11월 초부터는 사실 논의가 진행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늦추기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 측의 단일화 4대 원칙이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저희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서 정한 원칙이 아니고요. 예. 이제 이목희 전략본부장께서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뭐 들어보면 어쨌든 그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 상식적인 그런 국민 여론을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 상황에 이 돌발 변수처럼 뭐 변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거진 몇 가지 사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허평환 국민행복당 대표 해프닝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민주통합당 선대위에 합류하는 거로 했다가 몇 시간 후에 새누리당에 바로 입당했는데 이게 서로 말이 다 다릅니다. 예? 허평환 대표가 자의로 입당하고자 민주당 입당하고 선대위에 합류하고자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는 얘기가 있고 실제 과정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본인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캠프에 합류하는 사람 명단을 발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중간에 사람을 채간 거지요. 근데 본인 처신도 문제지만 박근혜 후보 측이 말이죠. 그렇게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예. 그분 한 분이 오시고 안 오시고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은 가능한 한 없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난 4.11 총선 때 이 막말 논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분명합니다. 실체성 여부를 떠나서죠. 네. 자, 이번에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또 여러 가지 특히 오래전에 과거에 트위터 발언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김광진 의원에 대해서 징계안까지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입니까? 근데 말이죠. 이 양반이 이제 공직에 입문하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움직인 시점이 아니고 20대 초중반에 그 트위터에다가 욱하는 마음으로 썼던 여러 얘기들을 이제 와서 예. 무작위적으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사실 좀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물론 공인은 이제 뭔가 이미 이제 신중해야 되겠지만 그 20대 초중반에 그런 국회의원 할 생각도 없었던 시절에 있었던 트위터 말하자면 그런 것을 그렇게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 얘기가 되면 논리 모순이 하나 생기는 게요. 공직자 청문회 같은 거에 보면 당사자들이 미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약간은 경미할 수도 있는 탈법, 위법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단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직자의 20대 초중반에 했던 말들을 뒤져서 그걸 가지고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지는 않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걸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어른들이 20대 청년 비례대표를 비판할 때
어느 선에서 비판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손수조, 이준석 씨 이런 거를 뭐 20대 초중반에 했던 얘기를 딱 뒤져갖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실 제가 볼 땐 이 사람이 앞으로 좀 더 성숙한 정치인 되도록 조언하고 지적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사과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적절한 언사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따뜻하게 받아주고 앞으로 실수하지 마라 이렇게 좀 충고해주는 선에서 예. 그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강진 의원이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두 진영이 공이 지금 입장을 같이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게 투표시간 연장안입니다. 새누리당 측은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또 이정현 공보단장 같은 경우는 차라리 법정 공휴일로 하고 투표시간은 동일하게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내던데 지금 어떻게 이 문제 다루고 있습니까? 투표하는 날짜가 법정 공휴일이죠. 지금도 사실은 임시 공휴일 아닙니까? 아니 임시 공휴일 어쨌든 쉬게 한다는 점에서는 공휴일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휴일이냐 아니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요즘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면서 휴일이긴 하지만 6시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하게 해주자 이런 얘기고요. 사실 재보궐선거 때 보면 8시까지 투표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 투표시간 연장을 이미 재보궐선거 때는 해주고 있는데 정작 정식 그 투표일 날은 왜 못하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유불리를 따져서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국민들이 다만 몇 명이라도 더 투표하시도록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도리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마무리 질문 드립니다. 문재인 후보가 개헌에 대한 공약을 내세울 것 같아 보이는데요.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 이걸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공약이 될 것 같습니까? 이 분권형 4년 중임제는 사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던 얘기고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헌법이 또 지금의 권력 구조가 87년도에 유한항쟁 이후에 급하게 2개월 만에 논의가 돼서 진행이 됐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좀 있거든요. 예. 조금 손을 보긴 봐야 할 텐데 아직 공식적으로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이런 쪽이 바람직하다는 형태의 의견을 후보께서 피력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공약화될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새로운 정치위원회에서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통합당 우상호 공보단장이었습니다.